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로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가 뜨겁죠. 시간 외에서도 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먼저 개별 소식으로 움직인 기업부터 전해드리면요. 바로 노루홀딩스입니다. 이 오너가 3세들의 지분 경쟁설에 이 회사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매수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기업들을 움직였습니다. 우선주까지 큰 움직임을 보였고요. 가격 제한선 터치를 했고 노루홀딩스는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이 자동차 이슈로 새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데요. 일단 포르쉐 IPO 추진 소식에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으로 부각받았던 3기가 이번에는 현대차와 함께 미국에 진출해서 26년에는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또한 정부의 폐배터리 활용 규제 개선책이 부각되면서 관련주 GI텍이 움직였고 이 양극재 에서 필수템이 됐죠. 수산화 리튬 생산 추진 소식에 강원 에너지가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이게 노루홀딩스가 우리가 네.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루페인트. 네, 예, 그렇죠. 그 밑에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네. 노루 오토코팅, 노루 케미칼 뭐 이렇게 잘 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렇죠.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노루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남의 집 집안 싸움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일단 서로 이제 지분 경영권을 잡으려면 이제 주식수를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분 자체가 지금 누나가 이제 지분 경쟁을 어떻게 보면 촉발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분 모은 게 한 1% 정도 모았는데 예. 동생이 지금 이제 전무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지분이 한 8% 정도 됩니다. 한원석 전무.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지분 한 30% 갖고 있는데요. 한영재 회장. 네. 예. 그 회장의 지분이 이제 아마 대부분 아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해프닝성으로 해서 단발성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식시장이야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돈이 된다면 불나방처럼 네, 그렇죠. 달려드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서 대표님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어요? 네, 3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3기 그저께 이제 포르쉐 IPO 관련된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랐고 어저께 또 현대차와 같이 미국 진출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강한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정밀하게 이제 그 부품을 단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자회사에 이제 3기 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엔드 플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폭스바겐 같은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에서 이제 IPO를 하면서 전기차 부분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과거에 이제 폭스바겐에 납품을 했었던, 현재도 납품을 하고 있는 3기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자동차의 이제 경영하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재,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소재는 계속 좀 시장에서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많이 좀 기었습니다. 많이 기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조금 올랐는데요. 아직까지는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가보다 좀 낮은 4,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4,500원으로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보다는 포르쉐 IPO 관련해서 테마로 좀 부각이 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저는 이 포르쉐 관련 테마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사들의 추측 기사이고 물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쿠팡이나 리비안 관련주 급등했었던 걸 보고 아마 많이들 테마로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또 안고 가게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심은 하셔야 예, 될 거. 조심을 네, 당연히 투자하셔야 하셔야 될 되는 것 거고요. 특히 뭐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IPO를 할 때 뭐 일반 주식에 대해서 IPO는 게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것만 지금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예.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다라는 거는 네. 일단 경량화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전기차도 경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저 멀리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건 주가가 제값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는 급등세가 나와서 유의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기업의 연속을 보이면서 종목을 담아냈을까요? 일단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이에 따른 수출에 대한 수혜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외국인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요. 일단 먼저 달러 강세 수혜로 종합상사주 계속해서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12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기아차에서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 기업과 손잡고 600조 원 폐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에 관련주를 쓸어 담은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단 기아를 10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2차 전지주로 SKC를 4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성일 하이텍을 선택했는데요. 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힘입어 또 5%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변동성 짙은 시장에 이 방어 역할을 해줄 만한 기대를 걸고 이마트까지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기관은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또 그 속에서도 배터리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담아냈는데요. 일단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부품주로 현대위아를 매수 우위 종목으로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는 이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사들였고요. 또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 아연까지 함께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리포트도 함께 나왔고 양극재 필수인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매출화하고 있다라는 호재성 뉴스에 미래 나노텍이 강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기관도 이 기업을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주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5G 특화망 확대 수혜 그 기대감으로 KMW를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섹터들의 특징이 요즘 아주 뚜렷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 가운데에서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계속 지금 신고점을 지금 뚫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네. 네.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슈 자체가 그렇게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제 석탄 관련돼서 또 이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유럽 지역에 가스 중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뭐 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가스 뭐 상한제 아니면 원유 상한제를 하면 뭐 참여하는 국가한테는 아예 에너지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에너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지역에 특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석탄 발전을 많이 이제 줄여왔었는데 올 겨울에는 아마 석탄 발전을 다시 좀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한전도 지금 적자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의 가동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탄에 대한 수요가 뭐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석탄 유통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석탄 채굴과 관련된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호주에 지금 그 석탄 광산에 이제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워낙 그 약세로 인해서 지금 지금 1,38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차익에 대한 기대. 와, 근데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밸류에이션상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렇죠. 네.
최고가예요. 46,700원인데. 네, 근래 들어 최고가입니다. 네. 52주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관련된 그 관심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소외됐었죠, 석탄. 네, 소외됐다가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원체 이제 에너지 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석탄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네.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네. 아마 겨울 시즌 내는 아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보시는 그래서 뭐 거죠? 지금 4만,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았을 때 예. 4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한 10% 올린 5만 2천 원을 잡고요. 손절은 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의 상승 여력을 보시고 투자하시겠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뭘 볼까요? 네, KMW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KMW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5G 투자에 대해서 뭐 계속 뭐 양치기 소년 같이 뭐 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안 해왔던 게 몇 년째 이제 되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아마 하반기 들어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G 특화망, 이제 5 이음이라는 부분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G가 이제 전체 뭐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는 그런 강점은 있는데 뭐 전국을 다 그걸 커버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28GHz 때에 이런 이제 전파망을, 그러니까 주파수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 설치가 어렵게 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쓰이는 이런 특화망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는 향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류망 같이 이제 물류 로봇을 이용해야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이제 통신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때는 5G의 28GHz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이렇게 이제 작은 지역에서 이제 고속의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지역 중심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그 가격대가 가장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었던 3만 원대를 지금 조금 이제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3만 3천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3만 8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37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수급 측면에서도 부담감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KMW는 더 올라도 됩니다. 그렇죠. 뭐 현대기아차도 제가 많이 올랐다고 했더니 시청자분들께서 전혀 많이 안 올랐다고 많이 다른 거 빠질 때 안 올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 빠져서 그래 보이는 거다. 길게 놓고 보면 5G 투자로 너무 소갈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5G? 네. 또 기대감만 안겨주고 또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이 전국을 다 5G를 깐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렇죠. 컸었거든요.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근데 너무 뭐 당연한 네, 거고. 근데 전국에 까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또 그런- 5G 투자자를. 예, 그렇기 그런데도- 때문에 예. 이제 특화망이라고 해서 건물이나 아니면 좁은 지역에 대해서만 아마 5G를 아마 설치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자 KMW 살펴봤고요. 목표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와 또 보고서 특징주 함께 살펴봐 주시죠.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 상대적으로 단기적 그리고 절대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특히나 사모펀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섹터별로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이 강달러 수혜와 포르쉐 상장 이슈, 거기에 사업 확장 등 호재성이 가득한 자동차주 안 담을 수 없겠죠.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를 사모펀드는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어제장 이 자동차 부품주를 필두로 화학주가 뜨거웠는데요. 이 사모펀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선택해서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네, 또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애플에 이어서 메타와 퀄컴도 손잡고 XR 기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 확장 시장 성장 기대감에 관련 부품주로 뉴플렉스를 담아냈고 또한 화질이 그만큼 중요해지겠죠. 이 선익 시스템 OLED 관련주입니다. 이 같은 종목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조도
피글에서 펜오션으로 사들였는데요. 일단 4,235억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사모펀드의 특징 종목 5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날짜로 출가된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서 나온 아모그린텍입니다. 네, 전기차와 ESS가 이끄는 성장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나왔고요. 올해부터 실적으로 보여주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전기 기관차량 수요와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성장성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움증권의 BH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클 신제품 효과라고 리포트 제목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었죠. 여전히 뜨거운 인기에 견고한 판매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의 물량 확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가를 5만 원 상향 조정 리포트했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선 투자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펜오션 한번 조금 보시면 펜오션이요? 네. 펜오션이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네네. 그 BDI 운임 지수가 하락을 맞아요. 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8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지금 조금 반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최근 지금 4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BDI 상승,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하게 반응을 시장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해운 업종 자체가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LNG선을 이제 대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조금 전에 한 척이라고 했는데 한 척은 아니고 총 3척의 배를 이제 대선 계약을 했고요. 보통 이 대선 계약을 하게 되면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한 1조 4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라고 보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대선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이제 수익 구조는 하나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단기 반발성으로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펜오션이 제일 큰 게 이제 벌크선 관련된 수익 부분인데 벌크선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벌크선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당장 뭐 수익이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할 때 뭐 그만큼 이제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4,900원 정도에서 순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은 4,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펜오션 역발상 투자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뭐 원체 나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BDI 지수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한 연평균은 한 1,200에서 1,30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한 1,1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1,200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방은 좀 막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은 지지선이 확보가 됐다. 4,900원의 매수가에 목표가를 5,500원 네, 제시를 해주셨네요. 역시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 정도 선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보고서 특징주로는 뭘 꼽으세요? 네, 아모그린텍 조금 더 관심을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성 부품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원체 고효율 이제 자성 소재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2차 전지 분야, 특히 이제 ESS 관련된 분야에 이제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붐이 계속 뭐 종목들 자체가 뭐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은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매수 가격은 뭐 한 15,700원, 어제 종가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3,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대표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